혁신위원회가 다시 이제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공천 문제, 또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대의원 제도의 문제 등을 건드렸는데, 자, 혁신위가 이제는 뭐 힘이 다 빠졌다, 혁신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계속해서 어떤 엔진을 가진다고 그럴까요? 그 힘을 가지면서 밀고 나가려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래도 칼을 뽑았잖아요. 예. 혁신위가. 예. 이제 뭐 그래도 뭐라도 하나는 하고 나가야죠. 예, 지금 상황에서 그냥 잡초가 돼버리면 진짜 유야무야. 오히려 이게 그렇게 되면 당 대표에 대한 책임론까지도 예.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를 출범시켰냐? 뭐 두 달 동안 한 게 뭐 있냐 이런 네.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결실을 맺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혁신위가 마지막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쉽지는 않은 아니다. 예. 이게 당 내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논의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어떤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뭐 일도양단적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혁신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공천 룰이라든지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일단 좀 공유가 되고, 의총에서 다음 주에 지금 있을 정책의총에서 아마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아니면 뭐 이달 말 정도에 지금 예정돼 있는 워크숍이 있는데, 의원 전체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당장 혁신안이 뭐 받아들여진다라기보다는 이런 혁신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걸 의원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위는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다. 예. 예. 이런 비유를 저도 들고 싶진 않은데, 제가 혁신위를 보면서 약간 잼버리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이게 잼버리도 우리가 좀 실패했다고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공감대가 있으니까 예. 저도 이런 비유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혁신위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잼버리도 사실은 이미 약간 실패했죠. 근데 뭐에 기대를 걸고 있냐면 마지막 남은 K-팝 콘서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실패했어요. 근데 저 방금 설 변호사님 정확히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완전히 실패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불통이 튀니까 마지막에 무슨 뭐 의원들이 모여서 뭐라도 하나 건져가지고 뭔가 성공한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K-팝 콘서트 같은 거 하나 해서 쥐어짜자는 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초반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의 이게 어떤 힘이 좀 빠지고 사람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 제대로 안 받고 할 때 뭔가 세게 나가가지고 혁신위의 어느 정도 권한을 확보하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노인 폄하 발언을 하질 않나, 뭐 개인사에 대한 뭐 이상한 가족 간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나 해서 동력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민주당 혁신위판 억지로 K-팝 짜내기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K-팝은 실제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는 그거 짜낼 만한 경쟁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도 되게 비루하게 좀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망합니다. K-팝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좋아하는데 네. 혁신위가 내놓은 이 혁신안은 유불리가 갈리는 부분이에요. 어느 네, 측면에서 네. 누군가의 어느 집단에 따라서는 유불리가 갈리고 서로 호불호가 날릴 수밖에 없는 혁신안이기 때문에 이걸 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진통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까라는 것도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예.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혁신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혁신을 하느냐. 뭐 여기저기서 혁신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가 혁신이냐라고 했을 때 공천룰 그래요. 뭐 혁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대의원 제도라든지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지금 이 상황에서 혁신안으로 꺼내든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라든지 지도부의 부재 상황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좀 주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게 무슨 K-팝 콘서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못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설 변호사 잘 지적해 주셨는데, K-팝 콘서트를 짜낼 역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K-팝 콘서트가 되려면은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좋아할 만한 좋은 개혁을 짜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역량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것들이 임팩트 있게 짠 나와서, 아 그래 이제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하는구나. 이거는 극단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잘 되는 거 보기는 좀 두렵지만 박수는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없어졌고 이제는 말 그대로 그냥 뭐 대의원제 가지고 서로 이제 기싸움하고 예. 뭐 공천을 가지고 서로 유불리 싸움하는 것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으로 뭐 온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이거 발표하죠. 지금 원내에서 친명 그룹이라고 하는 쪽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네. 이게 혁신이가 그냥 발표만 하고 혁신이 발표로 끝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환을 앞두고 있고 영장 청구가 언제 되느냐의 관측이 되고 있고 그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던 혁신위는 좌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달 말이죠. 25일에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경남 양산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좀 그건 뭐 일상적인 모임이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시점이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런 친문들은 이렇게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한규 의원도 청와대 출신이니까요. 그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었는데 그냥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오보에 가깝다. 예, 그냥 청와대 출신으로서 그 이제까지 양산 사저에 못 가본 사람들 위주로 해서 뭐 적으면 2명, 많으면 5명 정도의 의원들이 갈 것 같다. 그래서 대규모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좀 과대하게 포장된 것 같고요. 부풀려진 것 같고 뭐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청와대 출신들의 어떤 세력 규합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 오히려 보면 당내에서 더미래라는 중도 성향이 가장 많은 의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대부분 속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뭐 꼭 몇 명만 해가지고 여기 가는 것이 친문 세력의 결집이라든지 친문 세력의 부활이라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에이, 이게 어떻게 그냥 밥 먹는 겁니까? 예. 아니, 단적인 예로 이준석 전 대표랑 얼마 전에 최경환 전 부총리 밥 그렇죠. 먹어가지고 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본인들도 밥만 먹었대요. 저도 예. 물어봤는데 밥만 먹고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하고 뭐 덕담하고 그래도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화제가 된다는 걸 서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기 불러다가 뭐 속된 말로 뭐 당 지도부를 우리가 다시 뭐 잡자 이런 얘기까지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기에 청와대 출신의 뭐 현역 의원들을 양산으로 불러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거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를 다 알거든요. 가는 사람도 알고 부르시는 분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사실 좀 안 좋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다 네, 오히려. 안 좋아요. 이게 당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치 또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예. 거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데 사실은 그냥 못 봤던 사람들 모여가지고 밥 먹는 정도면 자연스럽게 추석에 방문해서 인사한다든지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마 지금 이재명 지도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층 내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친민주당의 어떤 유튜버나 아니면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을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문 그 현역 의원들이 야 우리도 좀 뭔가 그래도 좀 버티기도 버티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좀 그래도 같이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 예.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모임뿐만 아니고 지난 8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구례의 섬진강 그 수해 현장을 방문을 해서 당시 주민들과 또 만나는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행사로 읽힐 수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모임을 갖는 같은 날 부산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강연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움직임들이 그냥 마냥 그냥 우연의 일치 혹은 그냥 친목 모임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글쎄요. 뭐 저도 가끔씩 의원회관 가서 뭐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언론 매체에 많이 나오시는 네. 의원님도 가끔 뵙고 하는데 그렇게 큰 이렇게 세상에서 보듯이 네. 원래 이렇게 어떤 뚜렷한 움직임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아, 물론 그렇죠. 모여가지고 네. 뭐 이제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당권을 잡아봐야지. 아니요, 뭐 오히려 이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진짜 오히려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은 많이 하세요. 진짜 이렇게 지금 뭐 수도권이 뭐 민심이 수상하다, 뭐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은 진짜 많이 하시고 내년 정말 총선에서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을 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진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 정말 다 가지고 계세요. 진짜로 그 고민 진짜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뭐 당내 어떤 뭐 권력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당권 어쩌고 이건 솔직히 별로 저 말씀하시는 분 거의 못 들어봤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낙연 대표의 행보라든지 이런 거 이낙연 대표의 행보 하셔야죠, 당연히. 그래도 우리 당의 커다란 자산이고 네. 상임 고문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경선 후보신데. 예전에 이낙연 대표 엄청 비판해가지고 제 그렇죠. 생각에는 예. 조금 마사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집에서 거의 집에서 TV만 보고 계셔라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또. 지금도 예. 평가는 끝났다고 봐요. 예. 근데 뭐 본인이 하시겠다는 건 어떻게 말립니까? 예, 너무 이제 우리 설 변호사님만 너무 이제 지금 곤혹스러우시니까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이 이제 예고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우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0월에 강서구에서 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죠. 네. 근데 사면을 했어요, 이번에. 2개월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약간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익 제보자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정법의 일부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처벌을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라고 봐서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강서구에 뚜렷한 어떤 뭐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전략 공천을 줘가지고 고생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라라고 준 거였던 것 같고 이번에도 비록 확정은 됐지만은 이거는 처벌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중에 또 정권 잡아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누가 있을까 뭐 아무튼 뭐 네. 조국 예. 전 장관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 과하게 핍박당했으니까 우리가 사면할래. 네. 물론 뭐 모르겠어요. 김태우랑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 정치인을 사면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이게 또 돌고 도는 논의 아니겠습니까? 각자 보기에 따라서 이게 과하다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게 항상 법치를 강조를 하는데 법치를 강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자 기본인 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결정에는 사실은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도 관심이잖아요. 그러면 김태우 전 구청장을 네. 다시 공천하냐 10월에.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 흐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가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또 대중들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인데 저는 그거야말로 좀 우리나라 사법부와 직접적으로 싸우자라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강서 쪽에가 지금 국회의원 후보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예. 강서가 워낙 또 지역구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 텀을 뒀다가 총선 정도에 내보내는 걸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을 이번 10월에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가요? 감사합니다인가요? 공천해주면 고맙죠. 무조건 이긴다. 네, 예. 사법농단이죠 정말. 네. 사법 희룡이고 희룡이 아니라 사법 민. 이거 너무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법 희룡이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 보수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악법도 법이다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범죄인이에요, 이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익제보해가지고 이 사람이 처벌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 있지만 개인 비리도 있어요, 이분이 뭐 개인 업체에서 무슨
개인 업체에서 뇌물 받아먹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 뭔가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한쪽만을 주목시킨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해준다면 정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예. 대통령께서 저는 사면 저는 지금이라도 빼시는 게 맞다. 사면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면해버리면 정말 안 좋은 선례가 남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면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공천하느냐, 누가 뛰느냐. 국민의힘 특히 공천 작업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공천 부적격자 리스트가 떴습니다. 네, 부적격자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제가 들어간 것 때문에 오히려 여의도에서의 그 리스트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나 실제 저희 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보셨을 때도 저한테 연락 많이 왔어요. 아니 설마 뭐 너를 뭐 안 할 리는 없다. 이렇게. 대안이 없어요. 아니 뭐 꼭 그렇다고기보다는 여튼 뭐 그렇고 실제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총선 부적격자 리스트는 앞으로 한 470개 정도 더 나올 겁니다. 예.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디테일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별로 이게 딱 그 대립각이 서면 한쪽 후보가 상대방 후보의 힘을 좀 빼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거 이제 계속 만들기 마련이고 이제 그 시작점인데 뭐 이게 왜 그러면은 나름대로 언론에서 주목도 하고 폭발력이 있었냐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너무 일방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뭐 홍준표 시장도 징계당하고 예. 뭐 유승민, 뭐 안철수,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도 주류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이 많은 국민들께도 설득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너무 친윤 일변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경고등이 켜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당무감사 한다고 하고 조직 재정비한다고 했을 때 이 반응이 전 민주당의 기시감이 들었어요. 민주당에서 어떤 그 공천 룰을 바꾼다고 했을 때 호남 의원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TK 의원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구와 광주가 똑같잖아요. 거의 정치 성향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 지금 초선 의원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정말 효능감이라든지 네. 이런 게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교체 여론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근데 교체를 여론이 높지만은 거기에 부응하는 인물들이 또 마땅하지 않은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출마 예정자들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586 세대의 거의 막내급 네.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뭐가 다르지? 예.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대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냥 기존의 TK에서 그 대구 토박이로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토 세력 중에 몇 분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양당이 가지고 있는 진짜 숙제인데 예. 근데 이걸 쉽게 풀지도 못하는 게 베이스잖아요. 본진이에요, 본진. 예.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물갈이로 그냥 올 한다. 그러면 맨날 똑같이 뭐 진짜 누군지도 모르게 맨날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이 왔다 가고 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진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분들이 내 고향 찾아서 가겠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저런 스피커가 있어야지. 대구도 마찬가지. 최경환 의원 나온다 했을 때 다들 수긍해 버리잖아요. 예. 그렇지 뭐 최경환 의원 저 정도는 정도면 돼야지 뭐, 뭐 우리 지역을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누군가 대신해서 나가서 얘기해 줄 사람 정도는 있어야지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각성해야 될 것들은 현역 의원들이죠. 자기들이 정말 4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역 의원들 바꿔도 뭐 그나물에 그 밥이고 뭐 이런 생각들이 광주, 호남, 뭐 TK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근데 네. 비슷한데
그거를 모두가 다 알지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공천 개혁, 뭐 공천 혁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특정 몇몇 인물들을 약간 국민들이 보셨을 때 권력과 가깝지만 비호감인 대표적인 인물들 몇몇 쳐내고 예. 약간 좀 새로워 보이는 인물들 몇 명 집어넣고 하면서 그 본체가 뭐냐면은 또 현역 교체율로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예. 언론에서도 그런 거를 좀 약간 몰아가요. 보면 많이 교체한 정당이 이겼다. 뭐 역대 선거에서 보면 뭐 예. 뭐 아무리 그 나물의 그 밥이라도 지금 의원들을 바꿔야 된다 해서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찌 됐든 광주나 대구 같은 텃밭에서는 좀 결국에는 교체가 많이 될 거라서 예. 현역 의원들은 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체가 됐을 때 이 새로운 인물들이 누가 나오냐 했을 때 홍준표 시장, 유승민, 이준석 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또 SNS에 쓰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홍 시장도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트러블 메이커라고 평가받는 시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평가할 것이고요. 근데 약간 투명 인간보다는 트러블 메이커가 낫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그 당에 그래도 생기도 돌고. 잊혀지느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보다는 그래도 뭔가 다양한 목소리 나오고 그게 뭐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투닥투닥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살아있는 정당이지 전부 권력에 줄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거를 홍 시장도 본인의 어떤 과거 트러블 메이커 취급 경험에서 약간 좀 뭐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류 지지층에서는 조금 약간 트러블 메이커 취급을 받는 유승민, 이준석도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의문의 일패예요. 왜 내가 홍준표 시장에게 언급이 돼가지고 예.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둘은 싫어했을 거예요. 어. 최근에 그 수해 관련해서 예. 뭐 그러고 뭐 징계당하고 이런 사람이 왜 우리 끌고 들어가?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마치 우리 챙겨주는 것처럼 자기나 잘하지 뭐 이런 거예요. 아마 그랬어요. 예. 반가워하지 않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총선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러 가지 총선 전망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이다. 가을로 가면 민주당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내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도권입니다. 예.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수도권을 민주당이 거의 석권을 다 했기 때문에 거대 정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만만치는 않다고 봅니다. 내년 선거가 그렇게 지난번처럼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얼마 전에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국민의힘 100석, 뭐 민주당 180석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범민주당. 했지만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정말 이준석 대표가 정말 국민의힘 사람은 맞구나 이 생각이 예. 들어요. 원래 우리가 읍소 전략이잖아요. 예. 우리 이번에 안 됩니다. 한 표만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런 식으로 또 결집을 하는구나. 그래서 약간 역시 얄미운 사람이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저는 뭐 내년에 수도권에서 뭐 물론 그 선거라는 것은 구도 이슈 그다음에 마지막 바람도 중요하거든요. 인물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슈가 어떻게 불 것이냐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과 같이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상황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아마 수도권에서 20, 30석만 내줘도 그나마 선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반을 못하면 솔직히 진 거잖아요. 예. 근데 과반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느냐는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대 180까지 안 되더라도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120대 150으로 져도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지지층 집토끼 지키기보다는 사실 확장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태우 뭐 사면 이런 것도 뭐 봤지만 이게 사실 우리 집토끼들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과연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보셨을 때 아주 잘 가고 있다고 볼 거냐. 잼버리 대응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막 BTS 불러와라 아니면 전북 현대였죠. 뭐 K리그 하는데 막 스테디움 뛰어달라. 우리가 쓸게. 예. 뭐 아니면 뭐 대기업이랑 뭐 학교랑 연수원이랑 기숙사 다 내놔. 예. 되게 국가주의적인 거거든요. 약간 예전에 약간 전체주의적인 시대 같은 느낌의.
이게 보면 보수가 세대가 그 과거에 약간 그 국가 주도의 약간 권위주의적인 그런 걸 좋아하시는 세대가 있고 그게 사실은 저희 집토끼를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중도층이나 좀 젊은 세대나 이렇게 확장해 나가려면은 과거의 모습을 좀 버리고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바뀐 세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 같은 건데 우리 대통령 맨날 자유 얘기하시는데 네. 막 대기업 연수원 막 빨리 가져와 막 이렇게 되니까 중도층에서 보셨을 때 이게 과거의 보수 정권이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들이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 여러 번 들기 시작하면은 중도층 수도권 젊은 세대에서는 이게 확장해 나가기가 갈수록 어렵다. 예. 좀 저희가 확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원래 걱정이에요. 확장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장재원 의원 인터뷰를 봐도 내년에 우리는 민주당보다 한 석만 더 많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석수를 과반 이상 가져가는 것보다는 민주당보다 한 석이나 더 많아서 국회의장을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의회 주도권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총선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예. 집토끼를 최대한 잘 지키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아,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